오늘은 여의도 맛집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든 사이트마다 맛집 리뷰가 조금씩 다릅니다. 별점이 굉장히 다른 식당도 있고요. 별점이 굉장히 좋은 식당, 나쁜 식당, 그리고 아예 리뷰가 없는 맛집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총치합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긴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신뢰감이 가는 그러한 맛집 순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봤고요. 또한 인싸들이 가는 식당, 요즘 핫한 그러한 식당은 어딘지, 과거에는 맛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맛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과거에는 굉장히 맛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맛이 덜해져서 사람들이 안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리뷰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분석도 해봤고요. 또한 여의도에는 맛도 좋지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소위 가격이 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접근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결과를 공유해 드리기 앞서서 맛집 리스트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당에 어떤 광고비를 받거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자면 망고 플레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맛집 리스트, 맛집 데이터가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여의도 맛집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필터링을 해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44개의 맛집 리스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당들이 아니라 여기에 국한은 되지만 망고 플레이트에서 인정한 맛집을 기준으로 저희가 재순위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재순위하는 데 있어서 분석 프로세스를 짰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네이버, 망고 플레이트, 다이닝 코드, 카카오 맵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메이저 포털 사이트에서 리뷰를 다 크롤링을 했습니다. 리뷰를 많이 모을수록 그만큼 신뢰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크롤링을 많이 해본 결과 총 15,000개 이상의 리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요, 양방향 LSTM 감성 분석을 했고요. 또한 6개월 리뷰 점수 및 리뷰 개수를 이용했는데 6개월이라는 기준은 최근에 폐업을 한 곳도 있고 개업을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리뷰 긍정 비율 등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분석 및 조합을 할 때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리뷰 지수를 산출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식당 재순위화를 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뷰 지수 산출에 쓰인 그런 감성 분석이 뭐냐? 감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감성 분석이라는 건 딥러닝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에도 하나의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딥러닝, 양방향 LSTM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텍스트를 넣었을 때 맛있다, 맛없다라는 리뷰 문장 하나하나를 넣었을 때 그것을 형태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벡터화를 시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딥러닝에서 뉴런 층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한 것들은 총 16만 개의 네이버 리뷰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 네이버 리뷰를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학습을 모두 시킨 그 모델을 통해 저희의 식당 리뷰들을 넣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식당 리뷰들은 이러한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델 자체가 계산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결과가 있는데요. 한식, 양식, 중식 등등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어디가 굉장히 중식으로선 맛있고 한식으로서는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위화 한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식 같은 경우는 진주집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카페는 그레이 에스프레소, 일식은 아루이, 양식은 테이스팅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가본 곳들이 있다면 여의도에 방문하셨을 때 여의도에 있으시다면 꼭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리뷰 트렌드라고 아까 인싸들이 가는 식당이 어딜지에 대한 그러한 이름으로써 리뷰 트렌드라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최근 3개월 동안 리뷰 지수, 리뷰 점수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하락하거나 아니면 최근 3개월 동안 리뷰 개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리뷰 트렌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식당들 총 44개를 리뷰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가포아키라는 식당인 경우는 리뷰 트렌드 점수는 0.12입니다. 양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리뷰 긍정 비율은 해당 식당이 88.1%로 나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을 했었을 때 100명 중에 88명은 4점이나 5점을 줬다고 보시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여기를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뷰 점수를 시계열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과거 3월달, 4월달에는 4.5보다 낮았지만 4월에서 5월달은 그래도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조금 많이 낮은 트렌드에서는 조금은 떨어진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폭이 큰 식당들을 저희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뷔페 같은 경우는 그리츠나 브로드웨이 같은 뷔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뷔페를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갖고 있었고요. 반대적으로 한식 같은 경우는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혼밥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원이나 에덴식당 같이 높은 트렌드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좀 괄목할 만한 곳은요. 일식이 아루이라는 곳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이 아루이라는 곳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통해서 트렌드에서 조금은 뒤처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면밀히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루이라는 식당을 들어가시면 여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떨어져 앉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의 협소함 그리고 예약제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동안 트렌드 지수에서는 조금은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성비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가성비라고 한다면 굉장히 맛도 있지만 그만큼 가격으로서도 착한 곳, 가격으로서는 조금은 저렴하지 않아서 방문하기가 껄끄러운 곳,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업종별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봤고요. 또한 가격 카테고리별 양식이면 양식 이러한 평균 가격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당 식당 평균 가격으로 나누어 줬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산출했던 리뷰 지수에 조합을 해서 가성비라는 순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신다면 가성비 산출에 있어서 한식 같은 경우는 진주집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양 칼국수 버섯 매운탕이 2등을 했습니다. 또한 양식 같은 경우는 바스버거 그리너리 샐러드가 1, 2등을 했고요. 카레어는 1등을 했고 카페는 그레이 에스프레소가 1등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내가 가격도 고려를 하고 맛집인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결과를 고려하셔서 방문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글 마이맵스라는 그러한 플랫폼에 저희의 이 모든 분석 결과를 다 총취합한 것들을 올려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을 클릭하신다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탐방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